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단어들 해시태그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분기 어닝 시즌, 하반기 투자 전략, 그리고 반도체 준비를 했고요. 반도체 하면 바닥론과 수요 침체, 턴어라운드가 떠오르죠. 그리고 2차 전지 호실적, 에코프로, 황제주, 바이오 제2의 반도체까지 나타내봤습니다. 삼성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전자가 2분기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실적 시즌에 막이 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시장 전망의 2배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내놓았는데요.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내놓은 건데요. 다만 시장의 예상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인데다 하반기부터는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4분기에는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는 장중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16년 만에 황제주 등극을 넘봤습니다. 하반기 기대되는 또 다른 업종이죠. 제약바이오주들도 JW 중해제약을 홀로 선전한 가운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 이 업종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황스타그램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황스타그램 시간인데요. 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서서히 나왔죠. 예, 나오고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뭐 윤곽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주요 업종들의 상반기 실적과 또 하반기 전망 어떨지 하이투자증권의 강부 WM센터 이영훈 이사님 모셔보고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요.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저는 좀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실적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가 뭐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데 이번에 실적을 안 좋다고 나오자마자 주가에 바로 영향을 받게 됐더라고요. 뭐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보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그거는 물론 실적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그날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또 안 좋게 끝이 났었고 네네네. 그 가운데 반도체가 좋지 않았었고요. 또 그날 또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좀 떨어졌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가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도 좀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어떤 서프라이즈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사실 세론적인 측면도 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실적 발표 내용을 놓고 그냥 보면은 일단 확실하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실적은 이번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제일 낮은 분기 실적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실적 바닥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서는 게 V자로 가기보다는 U자나 L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조심스러워 하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반도체 섹터가 예상보다 좀 적자 폭이 줄고 다른 쪽에서 일부 선방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6천억 흑자가 나오긴 했는데 트렌드 포스에서 전망한 게 보면은 낸드 쪽은 3분기에도 조금 빠질 것 같긴 한데 디램 쪽 같은 경우는 고정 가격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요즘 이제 그 사실 매출 비중은 10% 이내이기 때문에 크진 않은데 HBM이라는 그 반도체 들어보셨죠? 그 AI 챗GPT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용되는 네. 그 HBM 쪽이 매출은 크진 않은데 그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DDR5 가격 대비해서 5배에서 7배 정도까지 비싸거든요. 근데 이쪽 매출이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매출도 이제 증가하는 상황인데다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런 AI 산업 자체가 커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서버형 매출, AI 서버와 관련된 매출이 또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네. 그거 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다 저장을 해야 네네. 되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게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반도체 실적은 2분기가 저점이고 3분기 약간 고개를 드는 정도, 여전히 적자겠지만 그러면서 4분기 흑자 전환되면서 내년으로 더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실적 나왔을 때 삼성전자 실적이 이 정도면 찐 바닥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지하실을 파고 내려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하거든요. 네네. 확실히 좀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진짜 찐바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일단 3분기에는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또 내놓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실적은 더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재고 이슈를 보면은 서버 DRAM 정도가 지금 아직 재고 과잉 상태고 네. 나머지는 일정 부분 이상 축소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다른 반도체 셀업체들 대비해 가지고 감산을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1분기 끝나고 나서 감산을 하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미국 쪽 보고했죠. 네네. 감사는. 근데 예, 이제 예. 감산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견디기 어려웠었던 측면이 있는데 보통 이제 감산을 시도하게 되면 그게 바로 그 다음 분기에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3개월에서 6개월 텀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감산 효과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3분기 중반 이후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3분기도 2분기보다는 실적이 당연히 그 적자 폭이 좀 주는 정도겠지만은 그렇군요. 돌아서는 그런 예.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3, 4분기를 좀 실적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군요. 네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지켜본다면 SK 하이닉스도 실적은 비슷하게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시장 예상 초기 예상했던 것보다는 네. 그래도 적자 폭이 좀 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뭐 그거 외에 기조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뭐 이제 실적이 거의 뭐 바닥을 찍고 넘어갔다라고 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가 오늘 좀 깜짝 놀랐는데 오늘 아침에 좀 앱을 켜고 저도 이제 MTS를 좀 하는데 그 에코프로 가격이 100만 원을 넘어갔더라고요. 네네. 야, 100만 원이 넘어간다고. 그래서 또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황제주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상반기가 이제 2차 전지가 좀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긴 했는데 네네. 상반기를 돌아보게 되면은 사실 2차 전지만 올랐던 시장은 아니에요. 뭐 돌아가면서 좀 그쵸. 이렇게 뭐 주도주가 바뀌었죠. 풍력도 움직였었고 네네. 조선도 잘 움직였었고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게 순환이 좀 됐었기 때문에 그런 순환매의 흐름이 저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하반기에도 2차 전지는 여전히 성장을 계속 구가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도 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꾸준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2차 전지주는 하반기에도 좀 밝은 전망이 네, 좀 예상이 꾸준할 된다.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좀 생각하면 네네. 될까요?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주주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냐면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더 오를까? 뭐 이런 불안감, 그러니까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그다음 그 못 사신 분들은 이거 좀 이 가격에 사기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전에도 80만 원대였다가 60만 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100만 원대로 가는 네네. 거잖아요. 그런 지점들은 그래도 한두 번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좋다고 해가지고 계속 고공행진하고 올라갈 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영원한 굴곡은- 상승도 없죠. 영원한 하락도 없고. 예. 굴곡은 항상 있는 거고요. 네네. 특히 이제 뭐 100만 원 얘기하신 거는 이제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는 사실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떠나가지고 지금 수급적인 논리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네. 아시다시피 뭐 공매도가 역대급으로 지금 쌓여 있는 데다가 여기에 더해가지고 최근에 ETF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신한이나 미래에셋이나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매수 요인이 좀 발생된 것도 그렇겠죠. 있고요. 네. 또 8월에 MSCI가 이제 CI에 편입이 되는 게 거의 확정적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또 들어올 수급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증권사 상당수가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개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신용 거래를 못하게 지금 현재 막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게 거꾸로 장이 불안할 때 급매물이 나오지 않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단 매도 요인보다 매수 요인이 좀 많다라는 것이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버슈팅이 나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반작용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면 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또 한 번 정도는 또 출렁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지금 당장에는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매수 포지션이 좀 유리한 쪽이다라는 생각은 그대로 매수 가는 포지션이 맞는 거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현재 시점에서는 바라봐야겠군요. 유리한 거죠. 예. 유리한 편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 또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에코 퓨처엔도 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그 종목도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맞겠죠. 어떻게- 이노베이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예. 그 회사 가치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에서는 괜찮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 그 비즈니스 자체가
이노베이션이 아마 전구체 쪽일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쪽 비즈니스 자체도 밸류체인 내에서는 상당히 괜찮고 또 앞으로 확장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셋업체들이 전구체 사용량의 대부분 90% 가까이가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립적인 측면에서도 이거는 또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건 우리나라만의 니즈가 아니라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그쪽 시장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이사님을 스타로 만들어준 바이오, 바이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바이오가 전 제일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이오를 예측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이었고 지난주에는 또 바이오 쪽에서 일단 어떤 헬스케어 관련해서 뭐 새로운 신약 뭐 이런 쪽에서 한번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알츠하이머 관련한 네네. 종목들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이 바이오라는 게 계속 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또 좀 새롭게 뭔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지금 환경인 것인지도 약간 좀 이제는 저는 좀 약간 의심이 들거든요. 아이 바이오 이렇게 하다 진짜 계속 안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 그 시점인데 바이오 쪽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상반기 이제 바이오가 이제 바이오텍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는 쪽은 엉망이었었죠. 네. 근데 반면에 지금 의료 장비 쪽 있잖아요. 의료 장비가 아직은 업종으로 보면은 이제 바이오 섹터로 제약 바이오로 분류가 돼 있지. 의료 장비 뭐 의료 AI 장비 뭐 이런 뭐 쪽으로 AI도 해가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아는 임플란트 쪽이라든지 맞아요. 그다음 예. 피부 미용과 관련돼 있는 맞습니다. 쪽이라든지 이쪽도 일단은 바이오 섹터의 범주 내에는 업종으로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아직은 바이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아직은 그게 따로 분리가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은 과거를 돌아보면은 이제 신약을 개발한다. 글로벌 라이센싱 아웃이 아니라 옛날에는 신약 개발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움직였었고 그 다음번에 주로 이제 제약사들이 있을 때 그랬었고 네네네. 그 다음번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그렇죠. 주목을 받았었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주목을 받아 시작했던 거는 한미약품이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신약 개발과 관련돼 있는 바이오텍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네네. 이번에는 이제 의료기기 뭐 미용과 관련돼 있는 거 또는 뭐 치료와 관련돼 있는 뭐 임플란트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쪽 섹터에 있는 주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이제 왜 그랬나를 돌이켜 보면은 일단 지금 그 신약 개발을 하는 쪽은 매출이 없잖아요. 그 매출이 없는 반면에 성장 섹터로 해가지고 대표주가 항상 바이오였었는데 매출이 없는 반면에 성장 섹터에 2차 전지가 들어와 있죠. 그린 에너지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심지어 요즘 조선조차도 이제 수주가 크게 늘어나면서 그렇죠. 거기다 또 방산까지 지금 이제 폴란드 수출하고 뭐 계속해서 나온다고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 성장을 하기에 바이오가 우리도 성장 섹터라고 이렇게 들이밀기에는 예, 다른 애들이 워낙에 실적까지 수반이 되니까 소외가 된 게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바이오 섹터를 그래도 포기하자니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매출은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강점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강점. 아름다우면은 목숨을 걸죠. 아, 미용에는. 네, 미용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 의료기기들이 보면은 피부 미용과 관련돼 있는 또는 뭐 필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톡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매칭되어 있는 회사들이 올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이 근데 이제 실제 매출을 보게 되면 매출이 몇 천억 이렇게 나오는 회사들보다 천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국내에서 그쪽 섹터에 치중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이익이 나오고 해외 특히 중국 쪽으로 매출이 나오고 하는 기업들 위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반기는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가 전혀 안 움직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신약과 관련돼 있는 섹터에 대한 문제인데 저도 이렇게 최근에 몇 종목을 훑어보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멀쩡한 회사들조차도 계속 굴을 파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굴을 파고 있으면서 특이점을 보면은 굴을 파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이 좀 있고요. 그 신약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네. 그런 회사들의 공통점은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을 했거나 이미. 그래서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은 묵혀놓는 게 아니라 임상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임상이 진행이 되면 그 단계에 따른 마일스톤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게 신약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죠. 이를테면은 지금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제 비소세포 폐암 관련돼 있는 제품이 국내에서도 지금 이번에 식약처에서 또 하나가 아니라 그 레키주맙이라는 게 아마 그 추가로 적응증 추가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쪽이 좋다고 하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도
그 비소세포 폐암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글로벌 임상 지금 3상을 들어가거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그 라이센스 아웃을 했거나 글로벌 3상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GLP-1 당뇨라든지 비만과 관련돼 가지고 내쉬라고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런 것들 치료하는 약은 치료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나오나요?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 개발 중에 그리고 있다. 글로벌하게 예. 그쪽이 트렌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어떻게 이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해 보니까 어느 쪽 영역이 그런 게 있냐면은 네. 그냥 영어로 be again, 네. brain, 뇌 질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츠하이머. 예. 피로 위시해 가지고 관련된 이제 치료제들이 나오거든요. 지난주에 그 레카네마비 승인이 났고, 네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LP-1이라서 비만 당뇨,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ADC, 그다음에 내쉬. 이게 이제 요쪽 섹터들이 하반기에도 주도가 될 것 같아요. 봐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바이오하면 신약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의료 기기라든가 미용 기기 이런 쪽 AI와도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뭐 화상으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뭐 이런 화상 치료 같은 거, 예, 텔레닥 같은 미국 네, 같은 네, 이런 네. 회사들 전체가 다 바이오라고 생각하고 사실 바이오 쪽에 돈이 좀 안 흘러가긴 했어요. 금리가 많이 네, 오르면서 네, 이제 맞습니다. 그런 것도 기대하면 올해 연말에는 그래도 바이오 쪽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이해를 좀 해도 될까요? 그냥 평탄은 나오지 않겠네요. 평탄은 나오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산업들이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부족하네요. 오늘 당첨자가 밑으로 나갈 겁니다. 예, 이분께 졸탄에 공연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역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스타킹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